합격 해커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찰 2차 시험 치르느라고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정말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도 아침 일찍 이제 시험장에 갔었는데 아침부터 덥더라고요. 어찌됐건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일단 이제 헌법 요번 이제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난하게 출제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1차 시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긴 했는데 작년 2차 시험에 비하면 뭐 워낙 이제 수월하게 출제됐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잘 출제를 했는데 조문 문제도 꽤 많이 나왔고 최신 판례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전범에서 고르게 상당히 난이도를 적절하게 안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실 이제 뭐 상제 우주 강제입 그 3번에 이제 헌정사 문제인데 사실 조문 문제예요. 이게 60조 1항에 대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조약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문자까지 이렇게 상제 우주 강제입 상제께서 우주에 강제 개입하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호통상 항해 조약인데 이제 여기 이제 보면 통상조약 해가지고 이제 요게 사실 유신헌법 때 이제 이런 조문의 형태였고 이제 80년 이제 8차 개정헌법 때는 사실 우호통상 항해 조약 그리고 이제 뭐 국제조직도 이제 앞부분에 중요한 국제조직 이런 게 이제 살짝 바뀌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헌정사 문제라기보다는 조문 문제예요. 그리고 27조도 이제 27조 2항 때문에 이제 27조가 조문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다.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 공개 재판 이런 분들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노동 3권 부분에서도 헌법 이제 33조 사망에 대한 그 판례이긴 한데 사실 주요 방해사업체 종사하는 근로자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은 이제 그 제한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그 단체 교섭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단체 행동권의 문제인데 그것도 사실 판례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문 문제예요. 그리고 1조부터 조문 문제가 나왔잖아요. 8조상 정당 해산제도 관련해서 너무나 쉬운 건데 근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이게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최신 판례도 다 나온다고 했던 거 당연히 다 나왔고요. 특별히 이심 문제 그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출생된 권리 이거는 이제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느낀 건 뭐냐면 저하고 이제 수업을 같이 들은 분들은 다 이건 공감을 하십니다. 저는 헌법 시작할 때부터 조문 문제 나눠주고 찍기 특강할 때도 꼭 조문을 나눠드려요. 왜냐하면 조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건 작년 1차 때부터 마찬가지. 조문 문제가 항상 여러분 절대 쉬운 거 아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너무 최신 판례라든가 판례 위주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가볍게 공부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당락은 제가 봤을 때 최신 판례는 웬만큼 공부한 사람들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조문, 이제 헌정사와 결부된 조문, 그리고 이제 뭐 쉬워 보이지만 조문에서 이제 실수를 유발하는 듯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좀 오래됐지만 그 6번이 이제 제일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로 꼽혀요. 이제 사례형 문제인데 이거는 최신 판례 아니죠. 기존에 이제 판례인데 되게 이제 유명한 판례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기본권 경합이니 관련된 이제 기본권이 뭐냐?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고, 그리고 옳은 것, 즉 적절한 것 찾는 문제보다 이제 적절하지 아니한 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헌법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고 또 이제 옳지 않은 걸 찾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이제 사례형 문제 있고 박스형, 개수형 문제 있는데 대부분 실수만 하지 않으면 고득점 할 수 있었던. 시험 끝나자마자 사실 이제 100점 맞았다고 이제 연락 온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합격권에 도달한 분들은 이제 두세 개 정도 이제 이내에서 이제 좀 커버해야 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고 100점 맞는 것은 쉽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 뭐 100점 맞았다면 너무너무 잘하신 거고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스타일로 했느냐에 따라서 피부로 느껴지는 난이도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저의 기준으로 우리 이제 수험생들 중에서 이제 우리 수강생들 이제 기준으로 이제 좀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중립적으로 제가 평가를 한다면 올해 1차보다는 좀 그래도 이제 어려웠는데 뭐 작년 1차 어떤 수준, 올해 1차 수준에서 이제 뭐 한두 개 정도 그 차이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공부하고 기본, 심화, 기출 탄탄히 이렇게 따라온 사람들은 너무너무 쉽게 풀었을 것이고 이제 막판에 이제 판례 위주로 또 이제 너무나 이제 이 요약집, 압축된 이런 형태로 공부를 했다면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분들께서 나름대로는 이제 탄탄하게 이제 내공을 쌓아오면서 회독수가 쌓인 정말 이제 고수들에게는 이제 고득점하고 또 얕게 공부한 친구들은 좀 고득점이 쉽지 않게끔 이렇게 배려를 하고 출제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문제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답 자체는 이제 공부를 했다는 전제하에서는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도 올해 이제 자, 오늘 그러니까 이제 잘못 본 친구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약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 건지 잘 생각을 했다가 다음에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되고, 오늘 잘 보신 분들은 뭐 이제 이 해설 강의를 뭐 들을 필요가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이제 체력 열심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쭉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심하게 얘기하면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8조 이제 사항에 대한 조무 문제를 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이게 이제 and가 아니라 or하다. 목적이나 조직 이렇게 많이 내기도 하고, 목적과 활동 이렇게 내기도 하고, 민족기본세 위배될 때 누구예요? 법원이 아니죠. 법원이 아니고 이걸 기출문제 보면 이제 국회로 이렇게 틀린 집으로 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법원은 잘 안 나오는 스타일인데 보통 국회, 정부죠, 정부. 정부가 이제 헌법재판소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걸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아시겠죠? 뭐 4번도 최신 판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됐고, 2번도 이제 지구당 제도 자체는 폐지가 됐지만 그 지구당의 성격 자체는 이제 법인격 없는 사당이라는 그 판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좀 아리까리하고 이런 게 이제 조금 유혹하는 그런 형태이긴 한데, 이건 조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건 판례고, 이게 이제 조문 문제야, 조문. 이 조문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이제 헌법을 공부를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 그래서 1번은 이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고요. 뭐 다른 지문들 또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은 이제 이미 우리 시험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제 경찰 우리 순경 시험의 기출 문제로 이미 또 나왔던 거예요. 3번 4번에 이제 품행이 단정할 것. 요게 여러분 이제 명확소 원칙에 위배되지 않잖아요. 위배된다. 이게 이제 틀렸죠. 그러니까 쭉 이렇게 읽다 보면 낯선 거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틀린 부분들이 찾아지지 않으면 나머지 다 봐야 된다. 근데 4번을 보는 순간 다른 걸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은 거고,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 나온 거죠. 원정수사, 외교에서 영절 목적 체류한 상태 출생한 자, 병금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 이탈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거,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부분들도 뭐 어렵지 않아요. 뭐 1번, 2번 이제 계속 나오던 거고. 그리고 자, 넘어가서 자, 3번 문제 봅니다. 자, 3번 문제가 그러니까 헌정사 치고는 좀 까다롭다고 느끼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1번, 2번, 3번 다 기출된 수준에 있다. 그러니까 헌정사는 제가 확장할 필요는 없다. 기출 문제 수준으로 열심히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4번이 사실은 이제 헌정사 문제로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4번은.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보는 순간 이거 조문 문제다. 조문 문제로 낸 거다. 사실 이 8차 이 개정헌법 때 요렇게 이제 들어왔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제 8차 때 9차 현행헌법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상제우주 강제유라 그랬잖아요. 제가 상호 안전보장을 조항, 중요한 국제조직안을 조항, 그리고 이제 우호통상항해 조약이에요. 이 통상조약, 어업조약이 없어요. 여러분 7차 때는 통상조약, 어업조약. 그래서 이제 다른 시험에서는 어업조약을 넣어가지고 틀린 집으로 낸 적이 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다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우리 현행 헌법 8차 개정법하고 똑같거든. 내용이 주권 제한에 관한 조항, 나머지 이제 다 그대로 있는 거고 8차 때부터. 자, 그래서 이거는 7차 개정헌법하고 8차 개정헌법 어떻게 다른지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근데 60조 1항에 있는 조문이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권 파트가 아니죠. 이제 국회 부분에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쭉 그래서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 부분 이제 기본서에도 상제우주 강제입 이 두 문자를 다 기본서 할 때부터 얘기했어. 기본서에도 다 표기가 돼 있고 이런 조문까지는 나올 수 있다 그랬어. 왜냐? 6조 1항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대통령이 이제 체결 공포 이제 비준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건 법률적 효력을 갖는 거고 어떤 명령적 효력을 갖는 거다. 그래서 이 조약과 관련해서 이 조문을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 이제 헌정사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조문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이걸 잘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분 있죠. 나머지가 이제 다 나왔던 수지란 말이에요. 이번 지문은 최근에도 이제 뭐 경간부 시험에도 나왔던 거고 우리 경간부 시험 문제도 다 기출문제 풀어드렸었죠. 통일치 국민의 유신헌법이 너무나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대통령 무기명 투표 간접 선거 3분의 1을 여기서 이제 선거하도록 이 3분의 1을 대통령의 일괄 추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도 이제 마찬가지 여기 이제 국무총리 국무위원 1차 개정법 그 연대 책임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1차 개정법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이 그래도 좀 익숙하고 4번이 낯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조문 문제로 이렇게 추론을 해서 접근을 안 했다 하더라도 좀 의심스러운 거는 상대적으로 4번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헌정사 치고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수업했던 친구들은 좀 이제 이 조문 문제로 이제 생각하고 풀 수 있었을 거다. 자, 그다음에 4번 이제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또 다 기출 문제에 많이 등장하던 수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개수형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기억본 보면 37조 2항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보 조항이고 자, 법률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기본 제한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고 반드시 법률의 형식으로 해야 한다. 아니죠.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어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 법률의 위임을 받은 조례로도 이제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으로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뭐 너무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은번 법률 원칙은 단순히 행정적인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자 국가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한다.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본질적 사항 이게 이제 사실 행정법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는 쟁점인데 이게 이제 TV 수신료, 병의 복무기간 이런 이제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 의회 유보 원칙 이게 이제 법률 원칙에 관한 우리 판례의 내용이죠. 옳은 지문이에요.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 본질적인 건 국회가 직접 결정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판례가 이제 TV 수신료, TV 수신. 이거 이제 국회가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걸 KBS가 결정하고 문광부의 승인을 얻으면 수신료 금액을 결정하도 할 수 있도록 했던 거 이게 이제 법률 원칙이 위배되는 대표적인 판례.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뭐 헌법보다는 행정법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뭐 이제 이 부분은 또 기본 이제 공부량이 채워진 친구들은 쉽게 옳은 지문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체계 정당성 원리는 굉장히 이제 많이 출제됐죠. 이 기출 문제에서 이제 반복해서 나왔던 거예요. 동일 규범 내에서 또는 이제 상이한 규범 간에 그 규범 구조 내용 또 규범에 근거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돼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고 이러한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된다. 자 맞죠? 그러니까 체계정당성에 반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비례 원칙, 평등 원칙 등 이런 규정 원칙에 위반해야 비로소 위헌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개별 사건 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 법률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보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체계에 맞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인 건 아니고요. 자, 이건 이제 법칙과 원리에서 파생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많이 이제 출제됐던 그래서 지문입니다. 그리고 소급입법은 뭐 1차 때부터 계속 나왔던 거죠. 이거 소급법,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법과 부진정소급법으로 구분되고 전자 진정소급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표를 요구하는 공익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옳은 게 이제 3개고 틀린 건 이제 1개 지문만. 근데 이제 이게 개수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부담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딱딱 OX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기출되는 이제 바운더리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기본권 주체는 맨날 나온다 그랬죠. 기본권 주체.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제 기본권 주체 나올 거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 그리고 태아, 배아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출생될 권리. 그거는 이제 무조건 나온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로도 찍히특강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 그 부분이 이제 다 나온 거죠. 외국인 이제 기본 주체성도 나오고 또 20번에 이제 출생 등록될 권리도 나온 거고. 근데 여기 이제 뭐
공부에 정말 아주 기본만 돼 있으면 맞출 수 있는. 이번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여기 이제 기본 주체성 인정하지만 어때요? 국가인권위원회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이거는 인정 안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그래서 틀렸죠. 그러니까 성질상 인간의 권리 해당되는 거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재판 초과 이런 건 인정돼요. 근데 이제 인권위원회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이런 부분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딱 이거는 이번 지문을 보는 순간 다른 거 읽어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다른 부분 뭐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6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게 이제 난이도로 따지면 그래도 가장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려운 문제로 꼽힐 수 있었던 거예요. 이번 2차 시험에서. 그리고 이제 출제자들도 그런 의도로 냈다고 보여진다. 왜냐면 이건 아주 최신 판례는 아니고 이제 한정 위헌 결정 내려졌던 즉 위헌 결정 내렸던 내용인데 알아야 되는데 요 세세한 쟁점까지는 정리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이 판례를 이제 알고는 있지만 결론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이 부분적인 쟁점들까지 정확하게 이제 꿰고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수는 있다. 자, 갑은 지방자탄체장으로 2006년 7월 1일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지방자탄체장 선거에도 신분을 유지한 채 출마하고자 했다. 그런데 당시 공직선거법 86조 1항 255조 1항에서 공무원이 선거운동이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에 실시에 관여한 행위를 못하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갑은 위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위반을 청구했다. 자, 이게 이제 그 선거운동이 이제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 실시에 관여한 행위를 이제 못하는 거 단체장도 다음 선거에 또 나갈 수 있는데 이건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선거운동의 기획에 이제 참여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면 그런 범위에서 위헌이라는 거예요. 지위를 이용해서 하는 건 못하게 해야 된다. 그건 합헌이야.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그 사적 지위에서 하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 거 요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지위를 이용하여 이거 하는 것은 이거 못하게 하는 거 맞다. 근데 이제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어떤 이제 기획행위 이런 것도 이제 금지를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위헌이라는 거예요. 지위를 이용하는 것은 못하게 해도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합헌인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렇게 명문화했어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하는 거 이건 못하도록. 근데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거 요거는 이제 가능하다.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찌됐건 이거 금지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위헌이라는 얘기야. 이게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것까지 금지하는 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일단 이제 결론도 알아두시고. 근데 이게 지금 하나의 규제로 청구인 갑의 정책 표현의 자유. 자, 여기서 제한되는 건 정책 표현의 자유하고 공무담인권. 이거 동시에 제약을 받는.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기본권 경합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자, 선거운동의 기획에는 공직 출마를 곧바로 제한한 것이어서 자, 이 표현이 벌써 틀렸어요. 이 기획행위 자체가 뭐 공직 출마를 곧바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리고 정책 표현의 자유보다는 공무담인권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게 반대야. 그래서 곧바로 제한한 거 아니기 때문에 공무담인권보다는 이 정책 표현의 자유죠.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이런 기획행위에 참여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는 청구인 갑의 공무담인권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자, 정책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봤고 정책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평등권 침해를 인정했죠. 보통 이제 여러 가지 기본권이 문제가 될 때 평등권을 일반적으로 따로 심사를 해요. 심사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 이제 공무담인권하고 정책 표현의 자유는 이제 같이 이제 경합의 문제고 정책 표현의 자유가 이제 주된 기본권으로 봐서 정책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인정한 거예요. 근데 그 3번 지문에 보면 위 공직선법 86조 1항 255조 제1항은 선거운동 기획 참여 관여 약간 불명확성을 지닌 구성 요건을 사용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 법정죄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자, 맞습니다.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질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위헌 결정한 그 판례도 명확성 원칙 위반을 인정한 판례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 이제 출제됐던 수준이에요. 이런 이제 자, 그 다음에 4번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 지위에서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이 사적지위에서 선거운동 기획행위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거, 이게 이제 선거의 공정성 보장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차별 취급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 갑의 평등권 침해한다. 자, 그래서 이게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 평등권 침해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 공부량이 채워진 친구들은 가볍게 소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번 아니면 2번인데 1번은 경합이라는 거잖아요. 경합이라는 건 맞고, 근데 이제 이게 공무단위권에서 정책 편의 자유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또 소거법으로 접근하다 보면 의심스러운 건 2번으로 귀결돼요, 사실. 근데 당황하다 보면, 시간이 없고 하다 보면 딱 이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아주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완전히 이게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고 이제 비슷하게 출제된 적은 있지만 이게 그래도 약간은 부담이 될 수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본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 부분도 약간 이제 어려울 수 있었어요. 이제 뭐 최신 판례라든가 이제 기존 판례들이 섞여 있어서 역시 상대적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긴 한데, 이 자체는 또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면 여러분 어때요? 대통령이 이제 국가 긴급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권 범위가 아니어서 완전히 제껴버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제 기본서에는 국가 긴급권 헌법 수호 부분, 헌법 총설 부분에서 이런 이제 대통령의 이제 국가 긴급권, 예외적인 국가 긴급권으로서 대통령의 권한, 그리고 이제 국민의 입장에선 저항권,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같이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런 예전에 국가 긴급권도 비례 원칙 지켜야 된다, 목적상의 한계, 방법상의 한계, 이런 부분들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위헌인 판례 이제 소개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자체는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이제 범위를 좀 벗어난 듯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 아무리 이제 국가 긴급권이라도 뭐예요? 필요원칙, 과잉금융칙 준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평상시 이제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 방법으로서 대처할 수 없는 재정 경사의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발동되는 비상입법 조치라는 속성상 기본 제한 한계로 과잉금전칙 또는 이제 비례원칙 준수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감각적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리걸 마인드라는 게 뭐예요? 모든 국가 적용은 기본적으로 과잉금융 비례원칙. 그래서 이제 요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위헌정당 해산 결정할 때도 통진당 사건에서도 8조 사항에서는 비례원칙 얘기가 없죠. 근데 이제 정당을 해체시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거기서도 이제 비례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긴급 재정 경제명령 금융실명제 실시하기 위해서 발동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과잉금융칙 준수해야 된다. 근데 이제 76조 자체가 이제 과잉금융칙 필요 최소한의 이런 법리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게 이제 틀린 겁니다. 근데 이제 2번 뭐 기본 판례고, 이제 4번은 우리 1차 때도 나왔던 판례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3번 중 보면 이제 교도소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해서 행해지는 규율과 징계로 인한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홍대해야 된다. 맞죠? 여기도 이제 비례 원칙이잖아요. 수용자들 기본 제한할 수 있는데 역시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적으로. 그리고 이제 2번에 그 밖에 공무 외의를 집단행위. 그래서 이제 공무 외의를 위한 집단행위가 뭐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릴레이 이렇게 이제 막 글 쓰고 이런 건 집단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판례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인지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충분히 이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이제 정책행위 금지하는 병역법,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정치단체 가입하는 등 정책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 이건 이제 과잉금전칙에 위배돼서, 그래서 이제 정책 표현의 자유 또 이제 결사의 자유, 이건 침해를 인정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 1차 때도 나왔던 그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1번이 아시겠죠? 자, 이것도 그래서 약간 이제 낯설게 느껴져서 조금은 이제 뭐 그래도 중상 정도 이제 뭐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요. 자, 그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 주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기 이제 행복 주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므로, 자,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제 뺑소니 한 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형사처벌하는 거, 이런 과잉금전칙 위반돼서 운전자의
청구인의 일반적 노조권 침해입니까? 아니죠. 그거 필요한 제한하는 거죠. 자, 이게 틀린 거예요. 그다음 자기 책임의 원리에 관한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이건 책임 부담의 근거로 기능한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거, 결정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 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내지 그와 상관관계에 있는 부분에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 원리로 기능한다는 거 맞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뭐 교정시설 1인당 수용 면적, 인간의 주름같이 침해 인정하죠. 칼잠을 자야 되는 구조. 또 일반적 노조권 대마초 자유롭게 수사하고 표현할 자유도 일반적 노조권 보호 영역에는 속한다. 이거 많이 얘기했죠. 이거 보호 영역에는 속하지만 그런데 이제 제한될 수는 있다 이거죠. 보호 영역에는 속하지만 이제 법률로 이제 제한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 그랬어요. 뭐 직업, 성매매도 보호 영역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는 거 이런 거 다 보호 영역에 속한다. 대마초 피는 것도 담배 피는 거하고 제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한을 하는 거예요. 법률로서 제한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보호 영역은 넓게 본다. 우리 판례 흐름이. 표현의 자유에서도 음란한 표현도 보호 영역에는 속한다. 자, 뭐 기본적인 거 계속 나왔던 뭐 판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문제. 평등권. 이게 이제 최신 판례들 또 많이 등장했죠. 자, 이거 여러분 반드시 나올 거라고 해서 찍기 특강에서도 했었죠, 이거. 찍기 특강. 외국인에 대한 거 기본 조치성 중요한데 또 베트남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서 사망했어. 근데 이제 그 유족, 베트남에 있는 유족, 국내에 있는 유족까지는 이제 배려가 되는데 그런 이제 산재 사고 났을 때 그래서 사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앉아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 제외한다. 이 준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기 없이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유족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이거 반드시 나올 거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영순이다, 영순이. 그리고 2번 너무너무 또 기본 판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최신 판례 그러니까 여러분 맞추는 건 뭐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다 맞춰야 돼요. 이런 부분들 다 강조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시험은 조문 관련 문제예요. 조문. 이런 부분에서 누가 이제 실수하지 않느냐. 이건 대부분 맞췄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대부분. 이것도 근데 정리를 안 했다. 최신 판례 정리 안 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이제 그 불찰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평소에 이제 뭐 제 강의를 계속 안 들어도 찍기 특강 이런 거 최신 판례는 꼭 들으라고. 그리고 이제 또 릴레이 특강 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자료로서도 이제 거의 뭐 이제 다 배포를 했었죠. 카페도 올려놓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것도 영순이었다 그랬죠. 정치자금법 6조 조문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 국회의원 후원의 지원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법의 도의원 그래서 이제 시의원 후원의 지원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국회의원과 지방원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예전 판례인데 이게 판례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영순이다. 그리고 이제 이 6조와 관련된 판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누가 후원에 지정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박스형으로도 전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도 이제 여러 번 정리를 했었어요. 자, 2번이 정답이고 자, 그다음에 3번도 최근 판례죠. 이제 국군 포로 송환 대우에 관한 법률 이거 이제 합헌 결정했고 다 최신 우리 자료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4번도 옳은 지문입니다. 사회복무위원회에게 현역병 봉급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자, 이것도 이제 사회복무위원회에게 교통비, 중식비, 실비를 지급하도록 정한 병역법 시행령.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역병에 비해서 합력이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자, 사회복무위원은 집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현역병에 비해서 또 이제 많은 배려를 받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합헌 결정했고. 자, 10번도 이제 여러분 직업의 자유 사회복무요원. 요번 문제 사회복무요원 등장하는 게 이제 한 세 문제랑 관련된 게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요게 정답이에요.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퇴근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관계 형성하고 있는 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에 장애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경고처분의 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한 거 이게 직업의 자유 침해다. 근데 침해하지 않다고 봤어요. 이건 이제 필요한 제한을 받고 또 사회복무요원이 이제 뭐 이런 대학 교육 받는 거 이런 분 규제한 것도 합헌이고. 자,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작년 이제 최근 판례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제 좀 낯설다면 이게 이제 합헌인 판례에서 이거 이제 제가 특별히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는데 나머지 것들이 또 이제 쉬운 것들이잖아요. 이거 꼭 알아야 되는 또 직전에 정리했던
이런 위헌 결정했으니까 이건 시설 경비업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 업무에 이제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 경비업법, 이게 시설 경비 업무에 관한 부분, 요게 이제 시설 경비업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자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헌 결정한 거는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 이제 뭐 경비업 이외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는 거 그거 가지고 이제 금지하고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취소해 버리는 것은 이건 지나치다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 판례였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3번, 4번도 기본 판례잖아. 3번, 4번. 안마상 시각장애만 하도록 한 거. 예전에 이제 일반인의 이제 직업 선택자의 침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반발하면서 다시 시각장애인만 독점하도록. 근데 또 다퉜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합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위헌인지 합헌인지 물어보면 과거 판례가 아니라 최근 판례.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해야 된다. 여러분 간통죄 위헌이에요, 합헌이에요? 4번에 걸쳐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5번째 번에 위헌 결정했죠. 그러니까 결론은 위헌이에요. 안마사 이거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위헌 결정한 적이 있었지만 이건 거꾸로 이제 다시 법이 개정돼서 다시 시각장애인만 독점하도록. 위헌이에요, 합헌이에요? 합헌이다, 합헌. 요 판례를 기준으로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이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지 않는 거. 자, 이건 합헌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뭐하고 오해하지 말라 그랬죠? 과거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줬었죠. 그러니까 기존에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변호사가 이제 세무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한 거, 그건 직업의 자유 침해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줄 수 없도록 하는 거, 이건 합헌이라고 그랬죠. 자, 이런 부분들이 어렵진 않은데 이제 비슷비슷한 판례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마음이 급하고 또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이제 실력을 쌓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딱 결론 위주로만 보다 보면 이 유사 판례 이제 주의해야 될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현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기본, 심화, 기출, 또 문제풀이, 최종 정리, 또 최종 찍기 특강까지 쭉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스텝 바이 스텝 따라오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기본은 계속 밟아주면서 거기다가 약간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었을 때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다 커버할 수 있다. 막판에 이제 집중적으로 뭐 최신 판례만 이제 정리하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최신 판례는 대부분 다 이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인터넷 언론사 공개된 게시판 대방에서 스스로 의사에 의해서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자,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라고 그랬죠.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공직자 공무집행과 직접적 관련 없는 개인적 사생활에 관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적 관심사에 해당될 수 없다. 딱 느낌이 벌써 틀렸잖아요. 어떠한 경우도 그게 아니라 이제 이 공직자 공적 공무집행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적 사생활에 관한 사항도 뭐예요? 고위공직자들은 어때요? 그 공직자의 자질이라든가 청렴도라든가 이런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 윤리의식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부동산 뭐 투기는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게 공적인 건 아니잖아요. 사실 사적 생활 영역이죠. 그럼 논문에 관한 거, 또 표절인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왜 보는 거예요? 자질이나 이제 도덕성, 청렴성, 공직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수준들, 국민들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출됐던 수준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실효된 행위라도 금고 이상 범죄 경로에 관한 증명서 제출하도록 한 거. 역시 이제 이것도 이제 그래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 이제 2번이 정답이고 금감원 4위 이상 직원들 재산 등록 의무 부과하는 거. 경찰 공무원도 경사 이상이면 등록하도록 한 거. 다 펀이죠. 자,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문제죠. 학문 예술의 자유에 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여러분 이제 기본 판례예요. 왜? 이제 검열에 대한 거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이 제한 상현가 제도에 대한 지금 판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한 상현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여러분, 자, 그러니까 등급, 분류, 이 보류, 이 보류 등급제가 이제 검열이다 해가지고 위헌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대안적 제도로 도입된 게 제한 사형과 등급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제한 사형과 등급 제도는 항상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검열은 아닙니다. 검열은 아닌데 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명확성의 원칙,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가 이건 맨날 같이 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열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이게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은 내려졌지만 그 헌법 불합치 결정한 이유가 헌법 불합치. 근데 첫 번째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고, 어떤 영화가 제한 사형과 등급을 받는지 영진법 조문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구체적 기준을 법에 규정하지 않고 영상물 등급 심사위원회 포괄 위임한 거, 이게 이제 문제라고 그랬죠.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제 강의를 이제 쭉 이 부분 찾아본 그대로 이렇게 써드리는 것들을 늘 확인할 수 있어요. 다 캡처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이제 중요하다. 그 포인트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대학의 자율권에 관한 거, 뭐 이제 이런 대학의 자율, 뭐 법률 정하는 바에서 보장된다.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학교 정화구역에서 이제 여러분 학교 정화구역에서 극장, 이거 이제 금지한 거. 여기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다 인정했죠. 직업의 자유 침해도 인정했고. 이것도 이제 경합의 문제인데 직업의 자유가 주된 기본권이지만 부수적으로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도 인정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약간 이제 고민할 수도 있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거 대학이냐 아니면 이제 초중고등학교 기타 학교냐, 왜 이거 구분 안 했지? 그리고 이거 이제 직업의 자유가 주된 기본권인데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직업의 자유 침해이기도 하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영업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어디 학교냐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예요. 영업주에게는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건 초중고등학교건, 아시겠죠? 다만 이제 대학 주변에서는 이제 단순년, 초중고등학교 주변 지역에서는 이제 헌법 불합치, 약간의 이제 그 주문에 있어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도 맞습니다. 20조 2항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특허법은 특허권자에게 업으로서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자가 그 특허 발명의 방법에 의해서 생산한 물건의 발명의 명칭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특허 실시권에 내재된 요소이며, 그러한 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곧 특허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뭐 제한의 문제이지만 이건 이제 침해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4번이 조금 낯설긴 하죠. 그런데 이건 이제 딱 3번 보는 순간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량이 좀 부족하면 얘도 어렵게 느껴지고요, 얘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좀 실력 차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재산권에 관한 문제. 역시 이제 재산권도 이제 재산권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개념이 뭐예요? 재산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냐 아니냐. 그래서 1번 이제 유언의 자유. 이거 이제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여러분 이것도 재산권의 보호 영역에 들어가요. 이건 이제 다 체크해 드린 겁니다. 재산권 보호 대상에 상속권, 유언의 자유 들어간다. 뭐, 틀렸고. 그다음에 이제 2번. 자, 환경 개선 부담금. 이거 최신 판례죠. 최신 판례에서 다뤘던 거죠. 경유 이 경유에 리터당 부과되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와 달리 개별 경유차의 오염 유발 수준을 고려하므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조항이 과잉금지치기 많아요. 경유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게 맞죠, 여러분. 경유차가 아무래도 이제 환경 여러 가지 이제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이제 휘발유차보다 그래서 이 경유차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옳은 지문이고, 그다음에 3번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서 1000분의 40 중과세율 규정한 지방세법. 자, 여기에 대해서 또 합헌 결정했어요. 현재 골프장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그랬는데, 자, 이런 거 다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수준입니다. 기본적인 내용들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이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 이거 이제 지급 정지하도록 한 건데 이거 이제 또 합헌 결정했던 거죠.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 자금이 송금이 이체된 계좌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 정지하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항 과잉금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자, 이거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최근 판례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또 넘어가시고요. 14번 문제. 자, 인간다운 생활권리. 여러분 제가 맨날 할 때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인간다운 생활권리는 제가 이 얘기부터 시작해요. 인간다운 생활권리 침해한 판례가 하나도 없다. 침해를 인정한 거 그게 틀린 지문이다. 근데 여기 딱 그런 식으로 나왔잖아 지금. 거기 보면 이제 4번에 아니 뭐 기본 판례긴 하지만 인간다운 생활권리 침해한다. 구치소 여러분 치료감시설의 수용주인자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복보장을 피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은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질환의 범위를 일탈하여 인간다운 생활권리. 자, 여기 들어가면 이제 의식주가 다 해결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복적 보장을 피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제 대상에선 제외하는 거 당연히 이제 필요한 제한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도 인간다운 생활권리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번 맞고 거기 이제 뭐 1번, 2번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개념 문제예요. 3, 3조이랑 최소한의 이제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 이건 상황에 따라서 직접 도출될 수 있다. 근데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 권리까지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지금 언제죠? 7월에 입문한 친구들한테 어제 수업해 주면서 요거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지문들 뭐 그대로 이제 나왔네요. 또 총괄한 수준으로 심사해야 된다. 이거 심사할 때 플러스 알파까지. 이것도 이제 뭐 직전에 이제 이거 아직 진도도 다 안 나갔지만 그런 친구들도 이 문제는 다 맞췄을 것 같아요. 인간다운 생활권리 침해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항상 여기부터 시작이다. 자, 그다음에 15번 문제. 자,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자, 이 문제도 여러분 이제 뭐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로 쭉 깔린 거예요, 지금. 이거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 제공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각자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을 권리 안에 뭐 이런 부분들 이제 포함이 기본적으로 이제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부모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고려하여 교육의 목적과 그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부모가 자녀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녀 교육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 31조는 부모 외에도 국가에게 자녀 교육에 관한 과제,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부모 자녀 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약간은 여러분 이제 현혹하는 지문인데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 공교육이죠. 학교 안에서는 국가와 이제 부모가 이렇게 이제 함께잖아, 함께.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제한이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학교 밖에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부모의 우위인 거지. 아예 뭐 전혀 제한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취학 연령을 결정한다든가 뭐 학교 부모 교육권 중에서 이제 학교 선택권이라든가 이런 게 다 어때요? 부모의 자녀 교육권 제한의 사례들이죠. 그런 부분들 이제 운영위원회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할 거냐, 임의적으로 설치할 거냐. 국가가 이제 재량권을 행사하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1번, 2번 지문에서 쉽게 이제 틀린 부분이 안 보이면 이제 계속 읽어 나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이제 기본 판례예요. 학교 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 설비, 경비를 원칙적으로 학교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도록 한 학교 급식법 조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공익의 비중에 비춰 사립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운영을 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이제 이런 부담을 갖는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설비에 요하는 이런 경비 이런 부분들은 학교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게 하는 거. 이거는 위헌이 아니라 봤어요. 급식과 관련해서는 학부모에게 이제 급식비를 부담케 하는 거. 이것도 이제 합헌이라고 봤고. 그리고 이제 학교 운영 지원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케 하는 거. 그게 이제 위헌이라고 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지문도 맞습니다. 31조 사항
보장되는 이제 교육의 자율성, 전문성, 이건 이제 교육기관의 자유, 교육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데, 교육기관의 자유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교육의 자유는 교육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내용으로 한다. 자,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자, 16번도 보니까 약간은 이제 응용된 조문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결론적으로 이제, 그 조문에 대한 어떤 취지를 알고 있는지. 자, 1번,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노동관계조건법. 이게 이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반려제도가 헌법 자 21조 2항 후단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라고 볼 수는 없다. 맞죠? 이게 이제 허가제 금지 규정이 헌법 33조에는 없지만 헌법 이제 21조 2항에 이제 결사에 대한 허가제 금지 있죠. 요게 이제 여기에 없는 건 이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행정관청에 이제 설립할 때 이제 설립 신고서 내도록 하는 거, 여기도 당연히 허가제 금지 원칙 적용되는데 이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반려하도록 하고 있는 게 허가제는 아니라고 봤어요. 합헌 결정했던 거고. 그다음에 2번 법령 등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을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법. 자, 이거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 제가 이제 또 이쪽은 이제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공무원 노조법 있잖아요. 공무원 노조법이 웬만한 조문이 다 다투어졌지만 다 펀이다. 공무원 노조법은 아시겠죠? 교원 노조법은 그래서 이제 뭐 위헌 불합치 결정 내려진 부분도 있어요. 대학 교원 아예 이제 단결권자 인정하지 않는 거. 근데 공무원 노조법은 기본적으로 다 펀이에요. 자, 그다음에 3번 질문. 근로자들의 단체 행동권은 집단적 실력 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질서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 행동권 행사에 대하여는 제한이 가능하다. 맞죠? 그게 바로 이제 업무방해죄 형법 314조. 그래서 이제 업무방해죄로 이제 이런 선을 넘었을 때 처벌하는 건 합헌이라고 봤었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 이제 판례에서도 이제 문제가 됐었다고 했고, 자 4번이 이게 결국 이제 조문 문제라고 저는 이제 봤던 거예요. 물론 이제 자 우리 헌법 그러니까 33조 사망이죠. 사망.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하는 근로자의 뭐라고 돼 있어요? 단체 행동권이죠. 단체 행동권. 단체 행동권은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까지 뭐 제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제 노동조합 노동관계조건법상 방위사업법에 의해서 지정된 이게 대표적인 이제 이 33조 사망에 해당되는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는 근로자 여기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근로자 중에 전력 용수 주로 방사물질 생산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단체 교섭을 할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관련 조문에. 그리고 이제 필요한 제한으로 보는 거고. 단체 교섭은 그러니까 쟁의행위 즉 단체 행동 요게 이제 안 된다는 거야. 단체 행동권은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에서. 요게 이제 33조 사망에 이제 근거한 법이고 이게 이제 필요한 제한인 거죠. 단체 교섭이 아니라 쟁의행위, 다르게 얘기하면 단체 행동.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아까 헌정사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출제자들은 이제 조문을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느냐 이걸 약간 이제 변형되는 형태로 물어본 거다. 이제 판례도 물어보면서 결국 이제 조문도 물어보는. 자 17번 문제. 자 이제 재판 청구권에 대한 거. 자 이건 그냥 헌법 27조 규정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거. 여러분 이제 이게 박스형으로 지금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여러분 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냈는데 이걸 틀렸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조문을 너무 소홀히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맞춰야 돼요. 근데 이거 실수할 수 있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아니죠. 여기도 사실은 이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이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이에요. 법률에 의한 재판. 여기는 이제 여기 그러니까 27조 1항에 대한 거예요. 공개 재판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재판. 그리고 니은번 제가 이제 이 2항 때문에 맨날
이쪽 조문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이제 어떤 부분을 살짝 바꿨죠. 제가 이제 그 예상하기로 이제 이 군용물, 이 군사시설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나올 수 있다. 뭐 이건 이제 모의고사로도 실제로 낸 적이 있어요. 이 전문 문제로. 근데 앞부분은 오히려 맞아. 근데 뒷부분. 그래서 이제 군인 또는 군무원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 영해 관해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의도 음식 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 정한 경우와 계엄 긴급명령이 선포된 경우를 제하고, 자 이게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하고죠. 긴급명령은 아니에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하고 군사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제가 110조 사항이 있잖아요. 여기도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기본권에 대한 건 아닌데 여기도 꼭 알아두라 그랬어. 왜냐하면 사형에 관한 간접적 근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단심 재판할 수 있다. 여기도 비상계엄 나오죠.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여기도 보니까 재판받을 권리 제한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건 단심으로도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형 선고는 단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우리 기본권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 77조 3항 대통령의 계엄 선포 부분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는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여기도 기본권에 관한 조문이라고 봤어요, 다. 그러니까 76조, 77조가 그래서 이제 국가 긴급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오늘 그러니까 긴급 재정경제명령에 대한 거 나왔고, 여기도 이제 그 부분을 살짝 바꿔요. 여기는 근데 이제 당연히 27조니까 우리 전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파트고 틀렸죠. 그다음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정한 재판은 여러분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인정된다. 공개 재판이죠. 공정한 재판은 규정은 없지만 이론적으로 인정되는 거고. 자, 리을 번. 형사 피고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이제 추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을 번만 이제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틀린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무죄론데 이제 이게 오타야, 오타. 시험 문제는 제대로 나왔어요. 무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18번. 자,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얘도 조문 문제잖아요, 여러분. 얘도 1번이 그냥 정답이잖아.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 정한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요? 없다잖아. 법률 보상 외에 국가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야, 이게. 근데 이걸 딱 잘못 읽고 넘어가는 순간 옳다고 체크해버리면 어때요? 완전히 이제 3첩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딱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리고 오독, 난독 이런 게 꼭 실수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혹시 그런 실수를 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제 염려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거 너무너무 쉽게 풀어야 된다. 그래서 쉬운 건 쉽게 풀고 답 나오면 그냥 넘어가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특수임무 수행자. 요게 이제 작년 이제 간부 시험에도 나왔고 이제 주의해야 되는 이제 문제라고 했었어요. 재판사 화해가 성립된 것을 보는 것. 특수임무 수행자. 이거는 이제 합헌 결정을 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3번 지문도 이제 이것도 고의 과실을 규정함으로써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거 합헌 결정했어요. 그래서 과실 책임입니다. 국가배상 청구는. 또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이제 상호주의. 그래서 이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9번 이 형사보상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형사보상 청구권, 범죄피해자구제 청구권. 자, 이 부분이 계속 한 문제씩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문이죠, 조문. 형사보상 명예훼손 법률 조문이요. 자,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에 대해서 예전에 단심 재판을 했어요. 이 보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도록, 여기에 대해서 일주일 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이제 개정을 했고, 원래부터 그러니까 요 기각 결정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었어요, 원래부터. 이 부분이 이제 안 된다고 했다가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개정된 거고, 그래서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아니 보상해 주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단심 재판하는 게 위헌이다. 이건 1차 때도 나왔고. 근데 기각 결정은 보상해 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원래부터 이제 즉시항고 할 수 있었고 여기는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고 판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이 판례 부분과 관련해서만 보다 보니까 살짝 이제 쟁점을 이쪽으로 이제 물어본 건데 이게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피의자 피고는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 정하는 불기소처벌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데 법률 정하는 바에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조문 그대로잖아요. 이거 이번에 은근히 그러니까 조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거 법령 헌법 조문 아시겠죠? 그러니까 판례 위주로 이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또 약간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뭐 이런 조문은 이제 조문이지만 법령 문제로 항상 이건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도 원래는 무죄입법 확정된 때부터 이제 1년이었는데 너무 짧다 불합치 결정에 내려서 앞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거 이제 당연히 뭐 계속 나왔던 거고. 자, 그리고 4번 지문도 맞는 거예요. 이제 무죄 판결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소송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구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헌법 28조 형사보상 청구권과 달리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볼 수는 없고 입법자가 입법 목적,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진행하는 법률의 적용 요건, 적용 대상,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이제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20번 문제. 자, 이거는 이제 너무나 강력하게 이건 찍어드렸던 문제예요. 무조건 나올 거다 이거. 무조건 나올 거다 그랬어요. 특히나 이제 경감부 시험에도 이제 이 관련 판례가 등장하면서 무조건 나올 거다. 그리고 경감부 시험에 나왔던 쟁점은 또 무조건 나온다. 이걸 틀렸다면 제가 이제 너무 서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틀릴 리가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이번에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대 권리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벌써 틀렸잖아요. 이거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봤잖아요. 헌법상 기본권,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봤어요.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죠. 그래서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혼인 외에 이제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된 권리 침해라고 봤어요. 아시겠죠? 자, 2번 이제 틀렸고. 자, 그다음에 3번 사실혼 배우자 뭐 상속권 인정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합헌 결정했고 헌법에서 법률론 36조랑 이제 혼인은 법률론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사실혼 배우자 이제 뭐 혼인 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 근로기준법, 국민연법 등의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 인정하지 않는 민법에 침해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또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어주는 거 자녀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해서 필수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을지 않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이랑 행복주권을 보장하는 10조에 의해서 보호한다. 자,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치른 문제들 같이 풀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 아침부터 저는 이제 명지 중고등학교 이제 이쪽에 응원하러 갔었는데 정말 여러분들 너무너무 이제 고생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원하는 어떤 이제 결과를 꼭 얻으셔야 되는데 모두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시험이라는 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원하는 점수 나오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너무 축하드리고 이후에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그분들도 뭐 하루아침에 그런 결과를 얻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요번에 원하는 점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목표가 분명하고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최종 합격을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느꼈던 느낌 또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냉정하게 오늘 잘 되새김질 해 보셔야 돼요. 꼭 복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보완하시고 또 이제 잘한 부분은 또 발전시켜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경찰이 모두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고생하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승리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